데이 58 넘어왔고요. 첫 번째 문제는 글의 요지를 찾는 겁니다. 늘 그렇듯 문장의 화두, 첫 번째 문장 중요하다고 했지. 너의 두뇌는 수동태로 업데이트 되어진다는 거야. 그것도 순간순간마다 병렬 구조 and 나오고요. 마찬가지 시간마다. 즉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업데이트 되어진다는 말은 뭐야? 두뇌가 끊임없이 발달한다는 거겠지? 일단 첫 번째 문장으로 작가가 뭘 말하고자 하는지는 알았습니다. 역접이 있는가 한번 쫙 보시고요. 중간에 역접은 아니겠지만 여기에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역설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즉 내가 연구를 했는데 그것이 발견했다는 거죠. 흥미로운 역설. 우리가 알겠지만 역설이라고 하는 건 앞뒤가 좀 반대되는 거잖아. 몸에 좋은 약을 먹었는데 오히려 몸이 나빠졌다든가 뭐 그런 거겠죠. 염두에 두고 아래쪽을 쭉 보면서 결론 한번 내려봅시다. 주어는 노출입니다. 무엇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에 노출되는 것은, 이게 주어겠죠? 훔치고 또한 얼어붙게 만든다는 거야. 너의 브레인 파워를. 브레인 파워란 말은 지능을 말하겠는데 내용상 지능을 얼어붙게 만들거나 훔친다는 건 부정적이죠. 따라서 이 앞에 있는 주어, 너무나 많은 정보에 노출된다는 건 좋다 나쁘다? 그렇지. 오히려 지능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이 글의 결론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답 보면 누가 봐도 바로 5번인 거 알 수 있겠지. 자, 이렇게 해서 정답 찾는 건 상당히 쉽게 풀 수 있고요. 나머지는 공부 차원에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 이어서 다음 문장 보도록 하죠. In essence란 말은 본질적으로 주어인 당신은 빈번하게 얻게 됩니다. 새로운 처리 시스템을. 앞서 말했던 두뇌가 계속 업데이트 된다는 것처럼 두뇌가 좋아진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야. 실로 여러분은 가지고 있죠. 쌤이 늘 말하지만 the potential처럼 미래지향적 명사일 경우에 이런 잠재력, 가능성 같은 경우는 to 부정사가 돼서 꾸민다고 늘 강조하죠. 즉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뭘 바꾸는가 봤더니 너의 두뇌를 바꾸는 거죠. 무엇과 더불어? 모든 것과 더불어. 자, 뒤는 관계대명사 목적격 빠져서 네가 하는 모든 것이겠죠. 다시 한번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와서 대시라고 하는 것도 everything을 꾸미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가지고 있다는 거지 어느 정도 수준의 도전을, 새로움을 또는 다양성을. 쌤이 늘 말하지만 병렬 구조의 마지막은 and나 or가 붙게 되니까 A, B, or and C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따라서 내 연구가 발견한 게 있는데 이게 흥미로운 역설이고요. 우린 요거를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when부터 컴마까지 묶어보면 주어가 동사할 때, 즉 누군가가 집중할 때, 기억하는 것에 아주 미미한, 극세한 그런 세부사항을 기억하려고 집중할 때 그것은 아마도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야. 능력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능력 같은 미래지향적 명사도 뒤에서 to 부정사가 꾸며주겠죠. engage인이라고 하는 건 참여하는 거니까 뒤쪽 보면 더 전략적인 추상적 사고에 참여하는 능력에 있어서 오히려 불리하게 영향 끼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기억하는 데 있어서 아주 미미한, 아주 세부적인 사항들을 암기하려고 포커스, 집중한다는 것은 좋지가 않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야. 오히려 그러면 여기 있는 전략적, 추상적 사고에 방해가 된다는 걸 뜻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나왔던 것처럼 본질적으로, 다시 한번 본질적으로 강조하고 있죠. 자, 주어는 trying to 동명사겠네. 노력하는 거, 기억하려고. 그 유명한 as possible이죠. 가능한 많은 세부사항을 암기하려고 노력한다는 것. 이게 주어겠죠? 그것은 실제로 work against란 말은 정반대로 작동한다. 즉 역효과 낸다는 거야. 뒤에는 동명사 파트겠죠. 선별적이 된다는 거. 즉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걸 가려내는 능력에 반한다는 얘기야. 뒤에 about 나오고 간접 의문문 네모쳐야겠죠. 네가 let into란 말은 들어올 수 있게 허락하는 거야. 너의 두뇌에 있는 다락방. 참고로 두뇌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건 두뇌의 저장 공간을 말하겠죠. 저장 공간에 한계가 있으니까 선별적으로 중요한 거를 암기하고 중요하지 않은 건 암기하지 않도록 버려야 되는데 우린 지금 뭘 암기하려고 그래? 그렇죠. 가능한 많은 세부 사항들을 암기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세부 사항들은 사실 불필요한 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제한된 암기 공간에 선별하는 능력이
혼란을 느끼겠죠. 세부사항들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거야. 자, 다음 문장에 있는 이러한 패턴이라고 하는 게 바로 앞에 나왔던 패턴을 말하겠죠. 제한된 두뇌 저장 공간에 너무나 많은 세부사항을 넣게 되면 선별 능력에 방해를 받는다는 걸 뜻합니다. 오히려 이런 패턴이 도와준다는 거야. 설명하는 것을. 자, 쌤이 얘기한 적 있지만 help 동사는 특이하게 뒤에 to 부정사가 올 수도 있고 지금처럼 동사 원형도 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explain, 설명하는 것을 도와준다는 거야. 또다시 간접 의문문이니까 내가 못 칠게요. 왜? access는 접근이니까 더 많은 정보의 접근이 is not, 아닌지 컴마 빼고요. 만들고 있는 게 아닌지 우리를 더 똑똑하게. 자, 간접 의문문 좀 기니까 다시 한번 나눠서 설명해 볼게요. 먼저 의문사 why, 도대체 왜? 주어는 접근이겠지. 더 많은 정보로의 접근이 현재 진행이야. is not making, 즉 만들고 있지 않다는 거고요. 가운데 컴마 삽입은 그 자체로 라는 겁니다. 빼도 관계없겠죠? 자, 만든다. 우리가 알다시피 오형식 동사니까 목적어 우리를 목적격 보호 더 똑똑한 상태로 우리를 더 똑똑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데 오히려 많은 정보에 접근하는 건 방해가 된다는 거죠. 아래쪽 문장 보니까 more likely, 더 그럴듯한 설명은 뭐냐? 꽤나 정반대의 경우가 is true, 사실이란 얘기야. 이때 말한 정반대가 뭐겠어? 그렇지, 오히려 너무나 많은 정보에 노출되는 것은 너의 brain power, 두뇌 지능 능력을 훔치거나 얼어붙게 만드니까 과도한 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정답은 5번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한 문장 요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정보를 기억하려고 애쓰면 오히려 추상적 사고에는 해가 된다고 그랬죠? 전략적 추상적 사고에 해가 된다. 따라서 지나치게 많은 정보는 오히려 지능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암기하려고 하지 마라. 특히 세부적인 건 피해라. 뭐 이런 게 핵심이 되겠죠? 이해가 됐길 바라고요. 우린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문제는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늘 그렇듯 빈칸이 포함된 문장을 먼저 읽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찾아보니까 빈칸은 글의 맨 마지막 문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어는 간접 의문문으로 어떻게 글들이 연관돼 있는지는 뒤쪽에 결과적으로가 있으니까 본문의 내용을 결론 짓는 글이겠죠. 중요한 것 같아. 어떻게 글들이 연관되는지는 has become, 되어왔다는 거야. 극적으로 어떤 상태가 되어왔다. 우린 주격 보호로 여기 알맞은 걸 찾으면 되겠죠. 결정적 힌트는 뒤에 ing, 즉 분사 구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make란 말은 오형식이니까 목적어를 목적 보호로 만들면서인데 특이한 건 지금 목적격 보호가 먼저 나온 상태인 거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실제 목적어가 간접 의문문으로 너무 길어요. 영어는 긴 게 앞에 오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도치 형태를 통해서 목적어를 뒤로 뺀 거겠죠. 즉 목적어는 what, 지금껏 has been hidden, 감춰져 왔던 것이겠죠. 아주 널리, 뭐로부터? 우리의 시야로부터. 달리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보이도록 만들면서란 뜻이야. 생각해봐요. 눈에 보이지 않던 게 이제 눈에 보여지면 더 많은 게 보인다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죠. 안 보였던 게 보이는 것처럼 점점 더 보이는 게 많아진다. 정답 당연히 확대된다는 게 될 수밖에 없겠죠. 보이지 않던 시야가 넓어진 거니까. 우린 정답 3번이라고 짐작하고 글의 첫 번째 문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글의 첫 번째 주어는 현대 읽기 그리고 쓰기 관행입니다. 이것들은 현재 진행으로 지금 형태가 변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의 눈앞에서. 자, 첫 번째 문장은 대충 쓰는 법 없다고 그랬죠? 즉 오늘날에 글을 읽는 것과 글을 쓴다는 것이 상당히 형태가 변하고 있다. 이 폼이 형태고요. 트랜스 바뀐다는 거니까 마치 자동차가 로봇 되는 것처럼 트랜스포밍, 바뀌고 있다는 거야. 다음 문장 보면 인터랙티브, 상호적 읽기와 그리고 쓰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점차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얘기야. 우리를. 달리 말하면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거겠죠.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앞에 있는 상호적인이란 단어입니다. 자, 누군가는 can read, 읽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함께 읽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그것도 멀리서 말입니다. 자, 컴마 뒤에 ing, 분사 구문이 이어지고 있겠죠. 커멘팅이라고 하는 건 뭔가를 언급하는 거니까 뭐 댓글을 적는 식이 되겠죠. between A and B 형태가 이어집니다. 이만큼 묶으면 되겠죠. 첫 번째는 virtual, 즉 가상의 lines란 말은 행간, 그리고 in the margin이라고 하는 건 옆의 공간에다가,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원격으로 멀리서 하나의 문서를 여러 명이 함께 읽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 명이 원격으로 하나의 페이지를 보고 있다 가정할 때 그 페이지 안에는 여러 문장들이 존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 사이에 코멘트를 남긴다는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이 글과 이 글 사이에 여긴 좀 뭐가 이런데? 여기는 참 좋은 것 같아. 여기는 좀 좋지 않군. 이런 글을 여러 사람들이 원격으로 글을 남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도 동시에 같은 화면을 보면서 말입니다. 컴마 뒤에 ing가 오니까 다시 한번 분사 구문이 이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읽으면서 서로 간에 남긴 코멘트를 읽어보는 거겠죠. 그것도 즉각적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인스턴트라고 하는 게 즉각적인 이죠. 주문하자마자 바로 나오는 음식이 인스턴트 푸드니까 말이야. 따라서 실시간으로 각각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이런 코멘트들을 읽으면서 넌 이렇게 생각해? 난 이렇게 생각해 라고 바로 읽을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컴마가 나오고 또다시 분사 구문이 한 번 더 나오는 병렬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컴포징, 작성, 구성하면서 즉 글을 구성하는데 이 글을 지금 다 같이 구성하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실시간으로 말입니다. 자, by ing니까 뭐뭐 함으로써인데 adding은 더하는 거니까 즉 뭔가를 덧붙임으로써 words or sentences니까 말, 즉 단어들과 문장들을 덧붙이는 거야. 어디에다가? to those, 것들에다가. 자, 어떤 건가 또 꾸며주겠죠. pp가 있으니까 뭐뭐 되어지는데 방금 작성된 것들이야. 누구에 의해서? 바로 그 누군가의 협력자들에 의해서. 즉 협력자들에 의해서 방금 작성된 건 뭘 말하겠어? 그렇지, 바로 앞에 나온 이 단어들과 여기 있는 문장들을 말하겠지. 즉 하나의 글을 작성할 때 여러 명들이 쓴 코멘트를 보고 나도 코멘트를 달면서 글 전체가 하나로 완성되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즉 글쓰기를 함께 실시간으로 협업한다는 거 말해 트랜스포밍이라고 하는 거겠죠. 과거엔 혼자 썼지만 지금은 실시간 여러 명 함께 쓸 수 있단 말이야. 다음 문장 보면 The lines, 이때 line이라고 하는 건 구분선을 말해, 즉 경계를 말하겠지. Between A and B 형태입니다. 즉 누군가의 말과 다른 누군가의 말들 사이의 경계가 다 아시는 것처럼 let alone이라고 하는 건 뭐뭐는 고사하고 즉 전체 문장들 사이의 경계는 말할 것도 없이 이런 나 자신의 말들과 물론 다른 사람들이 쓰는 말들 앞에 나왔던 커멘트를 말하겠죠. 그런 커멘트들 사이의 경계가 된다는 거야. 굉장히 빠르게 blurred, 우리말로 흐려진다. 즉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거야. 내가 쓴 글과 네가 쓴 글 사이 경계가 없다. 즉 공동 작업으로 글을 쓰고 있다는 걸 말하겠지. 경계가 흐릿해지고 있다. 다음 문장에 하이퍼링킹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것이 현재 완료로 계속 장려해 오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목적어는 읽는 것인데 그 뒤에 그 유명한 not only but also 구문이 이어지고 있겠지. 즉 읽기라고 하는 걸 어떻게 장려하는가 봤더니 reading부터 텍스트까지를 묶어볼 때 일단 목적어는 개별 텍스트야. 개별 문건 첫 번째는 그 글 안에서만 and then 그런 다음에는 개별 문건 사이에서.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하이퍼링킹이라고 하는 게 글의 링크를 타고 이리저리 순간 이동하는 거죠. 예를 들면 방금 봤던 이런 거 말입니다. 복사해서 한 개 더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카피한 다음에 붙여넣고 자, 동시에 두 개의 글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거겠죠? 여기에 어떤 링크를 두는 거야. 이 링크를 클릭하면 순식간에 이쪽 문서로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야. 마찬가지 여기도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면 다시 원래 문서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원격으로 여기저기 문서 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코멘트를 달 수 있는 거겠죠. 따라서 지금 방금 말한 하이퍼링킹이라고 하는 것들이 장려해 왔다는 거야. 읽는 걸. 그죠? 그 글에 안에서만 읽는 게 아니라 그 글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But also에 also 빠졌으니까 또한 뭐도 있다는 겁니까? 훨씬 더 많이 활달하게 뭐를 가로질러서? 그렇죠. 글들 사이를 가로질러서 말입니다. 컴마 뒤에 ing니까 또다시 분사 구문 시작되겠죠. 인프런스란 말은 참조하는 거니까 인터, 즉 상호간에 참조하면서 란 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and 나오고 병렬 구조로 다시 한번 분사 구문이 이어지고 있죠. 인터위빙이라고 하는 건 서로 엮으면서 인사이트, 통찰력, 그리고 문장들, 즉 참고 문장들 사이를 엮으면서 interweave A and B 형태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아까 처음 봤던 문장이죠. 즉 어떻게 글들이 연관되는가는 극적으로 점차 확대되어져 왔다는 거야. 그렇죠. 하이퍼링크 타고 다른 문서로 순식간에 갔다가 같은 문서도 여러 명이 동시에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말이야. 따라서 과거에는 우리의 시야에 보이지 않던 것, 즉
하이퍼링킹 타기 전에는 못 봤던 것들, 다른 사람들이 참여하기 전에는 몰랐던 것들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점차 글들이 서로 연관되는 건 확대되어져 왔다는 게 정답이 되겠죠. 나머지 왜 오답인가 짧게 보겠습니다. 점차 사소해졌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regard란 말은 기본적으로 관심인데 regarded는 관심을 받는 거고 this는 관심을 받지 못하는 거니까 무시된 거죠. 말도 안 되고요. 이 part는 부분이고요. partial은 부분적인, 즉 편파적인 건데 앞에 am 붙으면 부정접두사로 편파적이지 않은, 즉 공정한이란 뜻이지만 내용은 맞지 않겠죠. 다섯 번째는 variable이란 말은 다양한인데 in이 있으니까 변하지 않는 것, 즉 한결같은이란 뜻입니다. 똑같다는 게 아니야. 확대됐다는 거겠죠. 정답 3번인 거 알 수 있고요. 우린 한 문장 요약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독서와 쓰기는 하이퍼링킹과 같은 디지털 시대의 협업 그리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주 빠르게 변화 그리고 확대되고 있다는 게 이 글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길 바라고요. 우린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문제는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는 문장을 찾는 거죠. 늘 그렇듯 전체 흐름 이꼴 주제라고 했으니까 주제를 벗어나는 한 문장을 찾으면 됩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하죠. 주어는 혁신성이야. 도시의 혁신성이라고 하는 건 연관되어 있다는 거야. 직접적으로 어디에? 뒤에 보니까 바로 quality, 즉 인간 재능의 질에 따라서 인간의 능력, 재능 이런 게 높을수록 도시의 혁신성도 함께 따라 올라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일단 첫 번째 문장을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화두는 뭔지 알았습니다. 도시 혁신하고 싶어? 인간의 능력 키워. 이런 얘기죠. 첫 번째 문장부터 봅시다. 중국의 해안 도시들이 현재 완료로 have been quicker, 더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야. 뭐 하는 게? 떨어지는 게. 마크를 떨어진다. 자, 이 관용적 표현인데요. 마크를 빠르게 떼어낸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 표현은 레이스 경주에서 파생된 겁니다. 여기 출발선의 바닥에 그려진 게 바로 마크죠. 마크를 떨어낸다는 말은 뭐야? 바로 출발선에서 출발한다는 건데 얼마나 빠르게 출발하는가가 상황 판단을 얼마나 빠르게 하는가, 즉 이를 잘 대처하는가를 말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빠르게 대처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즉 중국의 해안 도시들은 상황 판단, 즉 대처가 아주 빨랐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건데 이때 말한 중국 해안 도시가 바로 도시 혁신성을 일으킨 도시겠죠. 자, 이유가 나옵니다. because 왜냐하면 아래쪽에 그림은 지우겠습니다. 자, 그 해안 도시들은 have been이니까 현재 완료겠죠? 계속 더 성공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뭐에 있어서? 길러내는 데 있어서. 딱 봐도 전치사 in 뒤에 동명사 파트가 지금 병렬로 연결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첫 번째 ing, 콤마, 두 번째 ing 동명사 쭉 가서 and 나오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동명사 ing가 이어지는 병렬 구조겠죠? 다시 보면 중국의 해안 도시가 쭉 성공해 왔던 건 첫 번째 능력 있는 인재를 길러냈고 두 번째는 유지했다는 거야. 가장 재능 있는 지식을 갖춘 근로자들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끌어들였다는 얘기죠. 뒤쪽에 있는 더 크림오브라고 하는 건 가장 높은 정점에 있는 지식 근로자들을 끌어들인 겁니다. 어디에서? 바로 다른 지역에서. 바로 그 나라는 중국을 말하겠죠. 즉 중국이란 땅이 워낙에 넓으니까 여러 내륙지방에 있는 가장 정점에 있는 최고의 지식 근로자들을 다 끌어들여서 해안 도시를 혁신적인 도시로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1번은 완벽하게 이어지고 있죠. 두 번째 문장부터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러한 해안 도시들은 입니다. 또한 더 개방적이고요. 또한 더 접근 가능하다는 얘기야. 어디에? 바로 외부인들한테. 끝난 거 아니고요. 다시 한번 현재 완료로 통합시켜 왔다는 겁니다. 무엇과 함께? 국제적 지식 네트워크와. 자, 이번 문장의 주어인 여기는 해안 도시는 앞에 있던 대이, 즉 중국의 해안 도시가 쭉 이어지는 거니까 문제가 없겠고요. 얘네가 혁신 도시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원인은 1번 문장에 다 나왔고요. 두 번째는 더 개방적이고 더 접근 가능했다는 게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거야. 계속 외부의 인재를 찾았겠죠. 그리고 네트워크를 전 세계적으로 확장해서 지식을 추구했겠지. 그러니까 혁신 도시가 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2번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고요. 우린 3번 문장 넘어갑니다. 3번은 전치사 for부터 컴마까지 묶으면 되는데 그 유명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앞에 의미상 for가 온 형태가 됩니다. 즉, 더 작은 내륙 도시에 있어서 그런 도시들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혁신적인 스마트 도시가 되기 위해서 이때 말한 대의는 누구겠어? 앞에 나와 있는 더 작은 내륙 도시겠지. 그런 도시는 필요할 거란 말입니다. 뭐가? 바로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끝난 거 아니고요. 조동사 will 뒤에 동사원형 1번, 동사원형 2번이 이어지는 거죠. pull in이라고 하는 건 끌어들인다는 거니까 일부, 즉 최고의 두뇌들 중에 일부를 어디로? 그들의 분야, 즉 전문화 분야로 끌어들여야 됩니다.
어디에서? 전국을 가로질러서. 즉 전국, 중국을 다 뒤져서라도 최고의 인재, 즉 최고의 브레인을 다는 아니겠죠? 그 중에 일부를 끌어들여서 그 작은 도시만의 전문, 특성화를 살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3번도 도시 혁신을 위해선 즉 인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주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안 도시에 이어서 중국 내륙에 있는 작은 도시들까지 이야기가 확장되고 있죠. 우린 네 번째로 이어지고 보통 정답은 4번에 있다고 했죠. 무관한 문장을 찾는 건 보통 마지막 5번째 원래 주제로 돌아오기 때문에 2, 3, 4 중에 정답이 있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죠. 즉 3번까지 안 나왔으면 4번 정답일 확률이 매우 높겠죠. 스마트 도시라고 하는 것은 되어 왔다는 얘기야. 가장 인기 있는 용어가 뭐에 있어서? 그렇지, 미래 도시에 있어서. 자, 갑자기 핵심 소재인 스마트 도시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용어 설명으로 국한되고 있습니다. 끝난 거 아니고요. 그리고 그것은 즉 앞에 나와 있던 스마트 도시라고 하는 것은 is becoming 되고 있습니다. 아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용어가 되고 있다는 얘기야. 다시 한번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용어라고 해서 한 용어 설명으로 국한되고 있다는 거야. 컴마 뒤에 ing니까 분사구문 형태로 뭔가를 대체하면서겠지. 어떤 용어를 대체하는가 봤더니 다른 언어로 쓰여진 용어겠죠. 이를테면 뭐가 있을까? 바로 지속 가능한 도시라거나 아니면 디지털 도시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만들어진 용어가 여기 있는 스마트 시티라는 얘기야. 일단 지금 4번 문장은 전체 글의 흐름과 관계가 없는 게 확실하고요. 다시 5번은 이어지겠죠. 주어는 어떠한 진지한 시도입니다. 쌤이 늘 말하지만 시도 같은 미래지향적 명사는 뒤에 to 부정사 꾸민다고 했죠. 따라서 혁신도시가 되고자 하는 진지한 시도는 어떠한 시도든 말이야. 뒤쪽에 빌트란 말은 지어진 도시를 말하겠지. 즉 혁신도시가 어디 위에 지어지는가 봤더니 바로 아까 배웠던 인재의 자질, 즉 우수한 인재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혁신적인 도시가 되려는 어떠한 진지한 시도는 까지고요. 다시 한번 위치가 또 꾸며주겠죠. 이때 말한 위치라고 하는 건 바로 앞에 나와 있던 이 우수한 자질을 뜻합니다. 자, 그것은 after all, 결국엔 말이야 뭐뭐이란 얘기지. 뒤에 있는 생명의 피란 말은 보통 생명선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걸 뜻하겠죠. 즉 혁신의 가장 중요한 생명선이란 얘기입니다. 까지 묶어본다면 수식어가 좀 길긴 했지만 전부 다 괄호치면 맨 앞에 있는 어떠한 진지한 시도, 이게 주어가 되는 거야. 그것은 will have to, 결합해야만 할 것이란 얘기입니다. 이미 알겠지만 combine이란 말은 결합하다니까 combine A with B 형태로 연결되겠지. 따라서 먼저 A를 보니까 도시의 디자인 그리고 여기 있는 재개발, 이 두 가지를 무엇과 결합하는 거냐면 바로 여기 있는 집중, 온이 꾸며주겠죠. 발전시키는 거에 집중하는 거야. 몇 개의 핵심적인 영역. 무엇에 대해서? 그렇지. 바로 아래쪽에 있는 세계 클래스의 전문가들. 이때 말했던 세계적 수준의 전문가라고 하는 게 최고 인재를 뜻하는 거겠지. 물론 그런 인재가 많지는 않을 거야. 몇몇 핵심적인 영역, 즉 전문 분야를 개발하는 것, 거기에 집중하는 거를 바로 지금까지 말했던 도시의 디자인과 도시를 재개발하는 거에 결합해야만 한다는 거지. 그게 바로 정말 진지한 시도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한 문장 요약해보자면 도시의 혁신은 결국 재능 있는 인재 유치 그리고 육성에 달려있다는 얘기야. 따라서 지방 도시들은 그런 인재를 견인해와서 그 지방 도시만의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는 게 이 글의 핵심이 되겠죠. 이해가 됐길 바라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문제는 글의 순서를 찾는 것입니다. 늘 그렇듯 주어진 박스를 잘 보시고 아래쪽 글들과 연결고리만 찾아서 연결시키면 되겠죠. 첫 번째 박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당연히 사람들이 주어고요. 동사는 먹는다. 많은 종류의 다른 음식들을 먹습니다. 끝난 거 아니고요. 두 번째는 선택합니다. 그 다양한 음식들을 뭘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그 의도는 바로 전달하겠다는 의도겠죠. 이때 오브라고 하는 건 동격이라고 해서 앞쪽에 나온 의도와 뒤쪽 내용이 동일한 내용임을 뜻합니다. 자,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거야. 누구한테? 올바른 청중에게. 즉 이건 뭘 뜻하는가? 올바른 청중, 즉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 상대방한테 나는 그 음식을 통해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도로 아주 많은 다양한 음식들을 먹고 두 번째는 선택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A는 첫 번째가 아니라고 했고 아닌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힌트는 바로 똑같이입니다. equally, 똑같이 음식이 있어. 구운 소고기 음식인데 뒤에 PP는 뭐뭐 되어진 거겠죠? ED니까 제공되어진 겁니다. 누구한테? 한 채식주의자한테. 일단 느낌이 안 좋죠? 채식주의자한테 구운 소고기라니. 소고기 안 먹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 건 아마도 수동태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뭘 해석됩니까? 바로 계산된 모욕으로.
자, 계산하다의 PP니까 계산된 거란 말은 다른 말로 의도적인 모욕으로 한번 소위 뭐 엿 먹어봐라. 너 채식주의자니까 못 먹지? 내가 구운 고기 줄 테니까 어떻게 하나 보자.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기분 나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야 지금? 올바른 청주한테 올바른 메시지 전달이 안 된 거겠죠. 똑같이가 나왔으니까 앞에도 얘가 한번 나와야 됩니다. 얘 1번이 나오고 이건 지금 얘 2번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될 수가 없겠죠. 우린 얘 1번을 먼저 본 다음에 A를 넣어야 됩니다. B를 보도록 하죠. 원이란 말은 그냥 일반적 누군가는 would는 아시니까 다시 데우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re란 말은 다시 한 번이라니까 한 번 식었던 음식을 다시 한번 데우는 걸 말합니다. 반쯤 먹다가 남긴 음식을 다시 데우지 않을 거야. 언제 그렇게 하지 않는가 봤더니 trying to란 말은 노력할 때 인상을 주려고 누구한테? 잠재적 러버란 말은 애인이 될지도 모르는 즉 썸 타는 상대방한테 말이죠. 그런 사람한테 깊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할 때 반쯤 먹다 남은 걸 다시 데펴서 준다? 그런 거 안 하겠죠. 뒤쪽에 just as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바로 누군가가 would not spend니까 쓰지 않을 것처럼 이때만 a fortune이란 말은 어마무시한 돈을 말합니다. 어디에다가? 아주 사치스러운 음식 재료에다가. 뭐를 위해서? 서둘러서 먹어야 되는 일상 음식들이죠. 심지어 eaten이니까 먹혀지는 것도 혼자서까지 묶어보자. 우린 혼자서 서둘러서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일상 음식에다가 엄청난 재료와 엄청난 돈을 소비하지는 않겠죠. just as 그런 것처럼 미래에 잠재적으로 애인 될지 모르는 사람한테 반쯤 먹다 남은 거 대표주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전부 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우리 올바른 사람한테 올바른 메시지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종류의 음식을 제공하는데 이렇게 하진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자, 모든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다는 거야. 삽입이니까 어떤 면에서 그 음식 자체만의 코드화된, 즉 부호화된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는 거지. 즉 생일날 주는 케이크는 생일 축하한 거고요. 시험 전에 주는 떡 같은 경우는 합격 기원 이런 것처럼 모든 음식마다 음식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B는 박스 내용을 잘 이어서 봤기 때문에 처음으로 손색이 없고요. 우리 C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면 이것은 is not the same. 뒤에 억접이 나오고요. 즉 that 이하를 말하려는 게 아니란 얘기야. 그것이 항상 쉽게 인지되어지거나 쉽게 해석되어진다. 그것도 올바르게 누구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자, 일단 주어인 it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인식되어지고 두 번째는 해석된다는 거니까 해석될 만한 게 바로 it이겠지. 우린 바로 기억나야 돼. 해석될 만한 건 부호화된 코드가 되겠지. 따라서 C는 B 뒤에 오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이쯤 되면 정답 이미 끝났죠. B, C로 시작되는 걸 찾아본다면 정답은 3번인 거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순서는 정답 금방 찾기 쉽고요. 나머지 공부 차례 보겠습니다. C를 맞아 보면 what 간접 의문문이 주어입니다. 즉 아마도 의도될지 모르는 거. 뭐라고? 안락한 격식 없는 상태. 누구한테? 어떤 사람한테 뭐하는? 준비하는 바로 식사를 까지가 주어입니다. 좀 기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what 자체가 주어고요. 뒤는 수동태겠죠. 아마도 의도되어진 거야. 뭐로써? 안락한. 참고로 formal 하면은 공식적인 건데 informal이니까 비공식적이죠. 다른 말로 격식이 없다는 건 뭐야? 그냥 친근하게 먹겠다는 거야.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의도된 거야. 누구한테는? 바로 서머는 뒤에 보니까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이겠지. 즉 음식을 만든 사람이 편안하게 만든 거야. 근데 그렇게 편안하게 만든 음식이 어쩌면 해석될지도 모르겠지. 뭐로? 게으름으로. 안 좋은 거죠. 게으르단 말은 뭐야? 음식 준비를 대충 했네? 라고 누구에 의해서? 그치, 뒤에 있는 초대된 게스트, 손님에 의해서란 말이야. 즉 손님은 초대받은 거니까 PP가 쓰인 거고요. 그 사람 볼 때는 정말 대충 성의 없게 만든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만든 사람을 게으르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거지. 우리 이제 A로 넘어갑니다. 자, 이때 똑같이란 말이 뭔지 알겠죠? 앞에서 오해받은 거랑 똑같이 이번엔 채식주의자한테 제공된 구운 소고기는 아마도 의도된 모욕처럼 오해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채식주의자인지 몰랐다면 충분히 정성을 들인 음식인데 아마 오해받을 수 있겠죠? as부터 컴마까지 묶어본다면 모든 언어들과 마찬가지로 말이야. There can be, 있을 수 있다는 거지. miscommunication, 즉 오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야. 뒤쪽에 despite this라고 하는 건 이런 오해에도 불구하고 한 외부인, 즉 ing가 꾸며주겠죠. 관찰하고 있는 외부인 또는 commenting, 언급하고 있는 외부인이겠지. 무엇에 대해서? 바로 먹는다는 그런 이벤트에 대해서까지 묶어본다면 그런 외부인은 동사 can 할 수 있다는 거야. 보통은 decode,
해석할 수 있다는 거지. 그 의도되어진 메시지를 뭐도 없이 너무나 많은 어려움 없이. 이 말은 뭐야? 일반적으로는 음식에 의도된 메시지를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거겠지. 보통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니까 말이야. 자, 정답이 순서 나왔고요. 우리는 이 글의 한 문장 요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선택하고 제공하는 건 그 안에 사회적 메시지를 포함하죠. 다만 때론 그 해석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야. 물론 대부분은 쉽게 해석 가능하지만 말입니다. 자, 우린 마지막 문제로 넘어갑니다. 5번째 문제는 문장 삽입 형태입니다. 마찬가지 주어진 박스를 잘 보고 아래쪽 글들과 연결고리만 찾으면 되겠죠. 첫 번째 결정적 힌트, 그러나가 있으니까 앞뒤가 뭔가 충돌되는 게 있겠죠. 두 번째 보면 behind these라는 거 중요하죠. 왜냐면 이 these가 나왔다는 건 뭔가 앞에 이 these가 받을 만한 게 복수 형태로 나와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장소, 방향, 위치, 부사구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비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뒤로 빠지는 도치 구문인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뒤에 on이 있으니까 진술되지 않은 어떤 가정이 있다는 거야. 그 가정이 뭔가 꾸며줍니다. 자, 그 유명한 it is that 강조 구문이 나오는 거죠. 즉 앞쪽에는 주어입니다. 한 사람의 10개의 도움받지 않는 손가락들, 이게 만들어낸다는 거죠. 바로 그 사운드를. 자, 이때 정관사 더, 그 사운드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린 먼저 these가 받을 만한 여러 복수를 찾고요. 그런 다음에 10개의 도움받지 않는 손가락이 이 사운드를 만들어낸다. 이런 것과 연결된 것들, 연결고리를 찾아서 한번 정답 찾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장 보니까 to know가 나와요. 이게 투부정사의 명사적일지 아니면 부사적일지 알기 위해서 뒤쪽을 좀 봐야 됩니다. 일단 whether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뒤는 완벽한 문장이 나오겠죠? 한번 네모 쳐보겠습니다. 예술적 공연이 성공할지 또는 실패할지까지가 whether 절이고요. 바로 뒤에 동사 requires 나오니까 일단 앞에 있는 건 주어가 되겠지. 따라서 to know는 주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안다는 것은 필요로 한다. 바로 that 이하라는 사실을. 충고, 요구, 주장, 제안, 명령 이런 등등 동사 뒤에는 should가 생략된다고 하죠. 어쨌든 현재니까 큰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거겠죠. 먼저 whether 봅시다. whether란 말은 인지 아닌지니까 뒤쪽에 있는 주어, 즉 예술적 공연이라는 게 성공인지 아니면 실패인지를 아는 것은 이만큼이 주어가 되겠죠. 뭐를 필요로 하는가, 즉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걸 필요로 하는 거죠. 또다시 간접 의문문이니까 무엇이 간주되어지냐, 뭐뭐로써, 즉 성공 아니면 실패로서, 어디에서, 어떠한 공연, 맥락,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what 자체가 주어고요. 카운트해지란 말은 뭐뭐로써 간주되어지는 거지. 즉 성공이나 아니면 실패가 뭐라고 간주되어지는 것인가를 먼저 알아야만 우리가 그 음악적 또는 예술적 공연을 성공 또는 실패라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우린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예술적 공연의 성패는 먼저 성공과 실패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볼까요? 음악 평론가들은 고려할 것입니다. 뒤쪽 보니까 한 피아니스트가 하는 여러 가지 나옵니다. 한 피아니스트의 톤, 즉 연주 음의 높낮이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거나 악구를 나누기, 템포는 박자겠고요. 정확성, 병렬 구조의 마지막이니까 다시 한번 ability, 능력이죠. 쌤이 늘 말하지만 능력 같은 미래지향적 명사는 뒤에 to 부정사 꾸민다고 했죠. 따라서 멜로디 라인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만드는 능력입니다. 뭘 향해서? 그렇지, 클라이막스니까 곡의 절정을 향해서. 누가 봐도 to 부정사에 동사원형 A, 동사원형 B가 병렬 구조 O로 연결된 걸 알 수 있겠죠. 자, 내용상 보니까 여기에 나왔던 이 음악가, 즉 피아니스트의 여러 가지 능력과 자질, 이게 아마 박스에서 말했던 이런 것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1번에 이걸 집어넣기에는 but이라는 게 영 마음에 걸리죠. 그러나로 받을 만한 게 없단 말이야. 일단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속도와 탁월함 같은 것들은 아마도 중요한 고려사항일 수 있어. 누가 보기에? 그렇죠. 여기는 음악 평론가가 볼 때 말이야. 중요한 건 컴마 뒤의 위치니까 계속적 용법으로 앞문장 전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실이 is not to say니까 뭐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접속사 대시 빠졌겠고요.
주어는 가장 빠른 공연이 될 거라고, 즉 최고의 공연이 될 거라고 말하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때 말한 가장 빠른 공연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음악을 만드는 걸 뜻하겠지. 주어진 박스를 다시 한번 보면 이때 말한 더 사운드가 어쩌면 그 음악을 말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DG라는 건 앞에 나왔었고요. 가장 빠른 곡이 최고는 아니겠지만으로도 이어지는 것 같고요. 우린 그 다음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는 바로 흥분입니다. 어떤 흥분인가 보니까 뒤에 꾸며주죠. 한 거장 피아니스트가 만들어내는 흥분입니다. 뭐를 가지고? 빛나는 샤워라고 하는 건 음표가 마치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리는 걸 말합니다. 까지 묶어 보자면 이 문장의 주어는 흥분이고요. 그런 흥분은 내재적,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무엇과 함께? 바로 이러한 사실과 함께. 결정적 힌트겠죠. 이러한 사실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 그렇지. 여기 있는 거장 피아니스트가 이 찬란한 음표, 쏟아져 내리는 음표를 어떻게 만든다는 거야? 아무런 도움받지 않는 10개의 손가락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따라서 가장 자연스러운 정답의 위치는 2번이 되겠네요. This fact가 받는 게 바로 박스 내용이 될 테니까 말입니다. 나머지는 공부 차원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각적으로 동일한 그런 경험을 만들 수 있겠지? 자, 대시 꾸며줍니다. 그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전자적으로 합성되어서 만든 겁니다. 까지 묶어 본다면 그렇게 해서 어쨌든 동일한 청각적 경험을 만들면 그것은 can never dazzle us. 절대 우리를 감탄하게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왜? 인간의 10손가락, 즉 아무 도움받지 않는 10손가락이 아니니까 말이야. 뒤쪽인 in the same이라고 하는 건 뭐야? 즉 감탄, 경탄할 수 없다는 걸 말하겠지. 즉 음성 합성 장치들은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 뭐를? 개별 음표들을. as 동등 비교니까 즉 네가 즐길 수 있을 만큼 빠르게 만들 수 있겠지. while 반면에 하지만 실제 인간 피아니스트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야. 속도에 한계가 있겠지. 자, 이어서 4번 문장 보면 첫 번째 built라는 PP가 먼저 왔기 때문에 보호가 앞에 나온 도치 구문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동사는 is가 되겠고요. 뒤쪽에 있는 admiration, 이게 주어죠. 이 주어를 꾸미는 말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주어를 뒤로 뺀 도치 형태 되는 겁니다. 즉 감탄은 감탄인데 우리가 그 감탄을 왜 했습니까? 간접 의문문 what절이 이만큼 이어지는 거니까 what절 다시 한번 보면 말이야. what은 것, 즉 그 공연이 제시해 주는 거야. 뭐로써? 그렇지, 바로 인간의 업적으로서. 이때 말한 인간의 업적이란 게 뭐야? 아무런 도움받지 않는 10개의 손가락으로 만들어낸 거장의 음악이겠지. 그것에 대한 감탄이 주어고요. 동사는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만들어진다는 거야. 뭐 속에서? 바로 전율 속에서. 오브는 동격이니까 어떤 전율이겠어? 거장의 음악을 듣는다는 전율 속으로 만들어지는 거겠죠. 4번은 도치 구문이니까 다시 한번 잘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5번 문장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조, 그리고 어떤 다른 형태의 속임수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지. 바로 예수에서 말이야. 그런 게 잘못 나타날 수 있습니다. 뒤에 있는 내추럴 말은 자연이 아니라 본질을 뜻하겠지. 즉 예술 공연의 본질을 잘못 나타낼 수 있고요. And so, 그래서 마찬가지 잘못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업적과 성취라는 걸 말이죠. 사실 성취라고 하는 건 뭐야? 기계가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도 인간의 손으로 만든 업적, 성취만큼의 가치는 없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짜 공연의 본질은 뭐다? 기계 도움 받지 않고 인간의 힘만으로 연주하는 게 진짜 예술의 가치라는 걸 이 작가는 강조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 글의 한 문장 요약 보도록 하죠. 예술 공연의 성취는 인간의 노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계적 모방은 결코 인간의 감동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게 이 작가의 중심 내용이 되겠죠. 이해됐길 바라고요. 자, 이렇게 데이 58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반드시 복습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